오늘 저는 가성비와 맛을 둘 다 잡은 식당에 다녀왔는데요. 바로 상일동의 송화정 스시입니다. 서울 중심이 아닌 하남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접근성이 좋지는 않지만 그 맛과 가격을 보면 발걸음이 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회사랑과 함께 맛을 보러 가시죠. 우선 제가 방문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5호선 상일동역에 내려서 산책 겸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송화정 스시는 주차장이 따로 없기에 개인차를 이용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곳 송화정 스시는 유튜버 마켓리우님이 소개한 이후로 예약이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만 다음 달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화정 스시는 런치와 디너 메뉴가 있으며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디너 초밥 오마카세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기본 세팅으로는 따뜻한 물수건과 젓가락, 개인 접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음식으로는 일본식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위에 올라간 색색의 알맹이는 뻥튀기 같은데요. 맛으로 특별함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란찜의 경우 정말 깔끔합니다. 추가적인 감칠맛은 없었으며 단순한 계란찜이었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그렇게 특별하진 않네요. 다음으로 준비되는 건 회 3종입니다. 첫 번째 회는 유자폰즈 젤리, 해초를 곁들인 광어회 2점입니다. 한 번에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인공적인 맛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강렬한 유자의 향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숙성이 된 광어는 담백함과 감칠맛을 남기며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쩌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식감을 해초가 커버해주는 듯한 이유 있는 조합의 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정갱이회 2점입니다. 정갱이의 경우 선어를 사용하며 쉽게 비린맛을 느낄 수도 있는 횟감이기도 합니다. 입안에 사르르 녹으며 그와 동시에 고등어회에서 느껴볼 법한 강렬한 지방의 단맛까지. 불골살 생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갱이 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볏짚으로 훈연한 삼치회 2점입니다. 겨울이 제철인 삼치는 정갱이처럼 활어가 아닌 선어로만 접하는 횟감인데요. 선어라서 대부분 식감이 무르고 회 자체의 맛이 강하지 않아서 한국에선 여러 양념과 함께 삼치회를 즐긴다고 합니다. 제가 먹어본 삼치 중에서 최고입니다. 훈제향이라고 하면 보통 인공적인 향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먹어봐도 자연스러운 훈연향입니다. 삼치의 살은 예상외로 무르지 않고 꽤나 탱글했습니다. 탱글한 첫 식감 후에 사르르 녹아내리고 그 과정에서 향긋한 훈연의 향이 그 누구라도 기분 좋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 3종이 끝나자 장국이 나왔는데요. 이 장국이 또 예술입니다. 저는 평소에 국물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국의 짠맛이 나름의 부담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 장국은 제가 먹어본 장국 중에 가장 부담이 없고 담백합니다. 다음으로는 초밥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셰프님이 재료를 준비하는 걸 지켜보면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초밥의 횟감 2종류를 미리 손질을 해놓는다는 건데요. 냉장 보관되어 있는 횟감은 차가운 상태인데 미리 실온에 두어 보다 먹기 좋은 온도로 만들기 위한 나름의 센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초밥집의 기본일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센스는 왠지 모르게 더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초밥은 도미초밥입니다.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이걸 먹자마자 들은 생각은 이게 초밥이다. 도미회는 두툼한 편인데 숙성이 많이 되어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밥과 회가 동시에 사라져 이게 초밥이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밥 밥의 맛은 단맛과 짠맛 중 더 두드러지는 것 없이 적당히 조화로웠습니다. 쥔 정도 또한 젓가락으로 집기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입에서 사르르 퍼질 정도로 초밥을 즐기기에 부담 없는 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초밥은 방어 초밥입니다. 방어는 얼핏 보기에 숙성이 많이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방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 고소함과 살짝의 아삭한 식감, 초밥이라는 주제에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그 매력을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초밥은 불로 살짝 구운 광어 지느러미 초밥인데요. 살짝 칼집을 낸 사이로 기름기가 고여있는 게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불에다 따뜻한 느낌이 남아서 고소함을 더욱 부담없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초밥은 참치 초밥인데요. 바로 간장에 절인 참치 속살 초밥입니다. 기존의 참치 속살과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어른스러운 참치 초밥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치 속살보다 더욱 감칠맛 있고 간장의 무거움이 묻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밥에 비해 회 온도가 더 차가워서 살짝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가운 간장에 담겨 있어서 더욱 차갑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초밥은 소금을 뿌린 참치 중뱃살 초밥입니다. 깔끔한 외관만큼이나 해동도 잘 되어 있으며 기름진과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위에 뿌려진 소금은 마치 아이스크림의 슈팅스타처럼 식감을 더해주고 잡미가 없어 중뱃살의 맛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 것만 같았습니다. 여섯 번째 초밥은 고등어 초절임 초밥입니다. 고등어회 2점을 겹겹이 쌓아 나름 보는 맛도 있는데요. 블로그 리뷰에서는 절임의 정도가 정말 약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초절임의 맛이 꽤나 느껴지는 고등어 초절임 초밥이었습니다. 마치 청국장같이 처음엔 다소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특유의 비린맛 또한 성숙한 맛으로 느껴지게 되어 초밥의 색다른 매력을 전해주는 묘한 매력의 초밥이기도 합니다. 식감은 푸석한 느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웠습니다. 일곱 번째 초밥은 생강 베이스 양념을 얹은 정갱이 초밥입니다. 붉은살 생선은 특유의 비린맛이 다른 생선에 비해 쉽게 날 수 있기에 생강과 파를 섞어 만든 소스로 비린맛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선 활고등어회를 초밥으로 얹어 먹은 듯한 단맛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단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소스가 있어서 비린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으며 비린맛을 싫어하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정갱이 초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초밥은 제철을 맞이한 피조개 초밥입니다. 피조개 초밥 만드는 과정은 눈보다 귀가 먼저 반응을 하는데요. 칼집을 내어 손질한 피조개에 충격을 가하면 오므라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님께서는 도마 위로 세게 내리치는데 이걸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찰진 피조개 초밥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우선 피조개라는 이름답게 피의 산미가 꽤나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감은 아삭아삭한 느낌인데요. 생조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식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조개구이와는 전혀 다른 맛으로 색다른 초밥을 먹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색 초밥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만둥이 피클이라는 음식을 내주셨는데요. 미더덕과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종이며 찜과 탕에 넣어 먹는 해산물입니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자마자 딱 소리를 내며 터졌습니다. 그 안에서 액체가 나오는데 바다향은 조금 나고 적당한 신맛이 입안을 싹 헹구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껍질은 질겨서 먹고 뱉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먹어본 피클 중에 제일 가볍고 신기한 피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초밥으로 돌아가 볼까요? 아홉 번째 초밥은 성게알을 얹은 단새우 초밥입니다. 지금까지 먹었던 초밥 중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단새우의 녹진함과 성게알의 녹진함이 만나 녹진함 그 자체입니다. 단맛 또한 바다에서 낼 수 있는 단맛을 싹 모아서 초밥으로 얹은 듯한 느낌이었고요. 이건 또 한 번 주문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초밥은 붕장어 초밥인데요. 카운터 자리에서 먹는 초밥은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초밥의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온도는 지금껏 먹은 초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붕장어의 부드럽고 담백한 살을 입에 넣는 순간 밥과 엉켜서 하나의 음식으로 느껴집니다. 익힌 생선이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11번째 초밥은 박꼬지 김초밥입니다. 처음엔 우엉인가 싶었는데요. 흥부전에서 나오는 그 박의 속살이라고 합니다. 일단 먹어봤는데요. 우선 생와사비가 들어갔는데 한쪽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프지 않은데 자꾸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맛은 부드러운 우엉을 넣은 김초밥을 먹는 느낌인데요. 오늘 먹었던 초밥 중에서 제일 간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초밥의 간은 비교적 약한 편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된 초밥은 계란 카스테라입니다. 제가 지금껏 본 계란 카스테라 중 제일 큰 조각인 것 같은데요. 이건 한 입에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입안 가득 찬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달콤함과 촉촉함이 마치 시폰 케이크를 연상시키는데요. 케이크보다는 계란의 담백함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따뜻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튀김이 나왔는데요. 감자 고로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일식 튀김과는 달라서 더욱 특별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따뜻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름져 보이는데요. 저는 이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느끼하지 않고 고소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다양한 야채가 식감을 더해주고 양념된 감자의 맛이 초밥에서 느낄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해주는데 이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고소함으로 입안이 물들었을 때 식사 메뉴인 돈코츠 라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보고는 튀김 먹고 라면은 느끼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큰합니다. 마치 고추를 넣은 사리곰탕면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한 육수 맛 뒤로 느껴지는 얼큰한 맛이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메뉴 구성에 기분 좋은 변수를 둔 느낌이라 재밌으면서도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저트가 나왔는데요. 유자랑 시소가 들어간 샤베트입니다. 마감 시간에 가까워져서 식사를 끝내서인지 샤베트보다는 슬러시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요. 그래도 유자의 맛과 시소의 특이한 향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하정 스시의 디너 오마카세를 먹어봤는데요. 35,000원에 이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밥도 전반적으로 불편한 맛 없이 깔끔하게 본연의 재료들을 즐기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장 절인 참치와 계란 카스테라의 온도, 좀 더 먹기 편한 온도였다면 가격 대비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식 메뉴로만 구성된 게 아닌 좀 더 한국적이고 이색적인 음식의 구성이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큰한 라면은 최고였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